자, 계속해서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 얘기하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기본적으로 많으면 세 문제까지 뽑아낼 수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화폐 시간적 가치 관련해서 한 문제 구성이 보통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 뽑아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먼저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거. 자, 지금의 1억과 1년 후의 1억 같은 1억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개념을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 수식이, 자, 우리가 미감적 이렇게 일단 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에는 감채 기금 계수라는 개념이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감채 기금 계수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뭐라고 한다? 감채 기금 계수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요? 미감적, 뼈대 잡아내셔야 돼. 현저상은 좀 이따 볼 텐데, 일단 미감적이라고 해서 감채 기금 계수는 결과적으로 미래가치 계수의 일종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것을 감채 기금 계수라고 정의를 하게 된다. 해서 미감적, 현저상 이렇게 이제 가게 될 텐데, 현재 가치 계수에는 뒤에 저당 상수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뭐야?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 낼 때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저당 상수라는 것이 된다. 해서 첫 번째 암기하실 주제,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이걸 세팅을 해 주셔야 돼. 이게 더럽게 짜증나게 되어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이 외워졌다고 쳤을 때 앞에 1년은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하고 연금이라는 표현 나와 있죠. 해서 일단은 하나 가볼까요? 자, 미래가치 계수에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1년은 따로 외우는 게 아니야. 미감적 현저상만 딱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앞에 1년이라는 것이 달라붙게 된다. 그래서 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 현재 1원이라는 금액을 이자율 R로 적음했을 때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를 계산해내는 공식을 가리켜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해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한다. 요거는 어디서 써먹냐면, 자, 바로 감정평가론 파트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감정평가론 파트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자, 재조달 원가를 구하시오 해서 공사비가 3억이 들었는데 매년 공사비가 3%씩 증가했고, 이게 저희 건물이 만들어진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0.03의 2승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원가법에서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때, 재조달 원가를 구해낼 때 쓰이는 것이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라는 거. 요 정도만.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쟁점이 안 되고요. 어려운 것이 계산 문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제일 더러웠던 문제가 연금의 바로 미래가치 계수. 이 공식 하나 외우셔야 돼.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3천만 원씩 3년간 자, 불입했을 때 3년 후 이 금액의 미래 가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3천만 원씩 하게 되면 뭐가 된다? 연금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문제에서 미래 가치는, 그러면 이제 또 이게 단순해져. 뭐지?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는 거야. 그래서 얼마씩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그건 뭐가 되고? 연금이라는 개념이 된다. 근데 그게 현재 가치냐 미래 가치냐는 어차피 문제에서 아예 주어져. 미래 가치는 현재 가치는, 그러니까 얼마씩 나오게 되면 뭐가 되고? 연금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해서, 자, 하여튼 공식 중에 1 플러스 Rn승은 뭐 개나 소나 다 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 제일 더러운 문제가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외우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식 자체를 외워서 써먹을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갑시다.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 있고,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는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3천만 원씩
3년간 불입했을 때 3년 후 이 금액이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이 얘기. 근데 자 우리가 앞에서 1연 앞에 있었고 세트로 가는 게 감채 기금 개수와 바로 지금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는 어떻다? 역수 관계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자를 알릴 때 N년 후 1호를 만들기 위해서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채기금 개수를 활용한다. 요거 당연히 미감적이니까 감채기금 개수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겠고 또는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의 역수를 활용을 하게 된다. 요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지금 미감적 이렇게 외웠다고 했을 때 앞에는 1년이 달라붙는다고 그랬어.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개수와 바로 감채 기금 개수는 어떻다? 역수 관계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조로 가야 되지 이걸 하나하나 의미를 새겨서 문제를 풀어 가실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 그럼 나머지 구조가 똑같은 거야. 저당 상수 나와 있죠. 바로 상환할 금액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방식으로 저당을 상환함에 있어서 매기수 상환할 원리금 계산을 내릴 때 이게 바로 저당 상수를 활용한다. 그러면 이 저당 상수의 역수는 뭐가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가 어떻다? 역수가 되게 된다. 그 외에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의 역수는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가 개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역수 관계가 된다. 그래서 R분의 1 플러스 R N승 마이너스 1 요것만 계속 외우는 거야. 그리고 구조를 외워버려야 돼. 미감적 그 다음에 현저상 그 앞에 미래 가치 개수가 됐든 연금이 됐든 간에 1년 현재 가치 개수든 미래 가치 개수든 항상 그 앞에 뭐가 달라붙어 있다? 1년. 그리고 문제 구성할 때 얼마씩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그건 뭐가 되고 연금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5억 원을 이자율을 R일 때 5년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느냐. 그러면 딱 얼마씩이 하니까 일시불이 될 테고 미래 얘기를 하니까 이때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개수를 어떻다?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씩 들어가면 뭐가 되고 연금이 되게 될 것이고 의미 새기면 안 돼. 그냥 계속해서 미감적 현저상을 일단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각각 뭐가 있다? 1연. 근데 감채기금 개수가 미래가치개수의 일종이라고 외워버렸기 때문에 연금의 미래가치개수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감채기금 개수가 될 테고 현저상 이렇게 해서 저당 상수가 상환할 금액을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상환할 것을 계산해내는 공식이다 보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었다? 연금. 그리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얘하고 역수관계.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가실 때는 하나 가는 김에 안 말려버리고요. 미감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우고 현저상 이렇게 외워두게 되면은 나머지 앞에 1년 달라붙게 되면 그냥 시험 현장에서 이걸 충분히 역수관계 등등등을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고 줄줄줄 외워지지 않아. 제가 우리 공법할 때 검표 용정으로 무조건 써버린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지? 바로 기반설 유발개수, 위관 이윤율,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써놓고 나서 접근하자.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할 때 자산 전문 영교 근주기 써놓고 나서 시작을 하자. 괜히 문제 봐버리면 알았던 것도 헷갈리게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화폐 시간제 가치를 논할 때는 미감적, 현저상 써놓고 제발 읽지 말라고. 읽으면 박살나 작살나. 알았던 게 대충 나중에 뒤죽박죽 돼버려. 미감적 현저상 이렇게 세팅하면 자 다시 미래가치개수에 뭐가 있고 감채기금 개수가 있고 감채기금 개수 10년 후 1억 원 만들기 이런 프로젝트 있잖아. 이거 하려면 얼마씩 불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할 때 적립할 금액 뭐가 된다? 감채 기금 개수, 미래가치 개수의 일종이다. 그래서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하고 그 다음에 감채 기금 개수는 어떻다? 역수 관계가 되게 된다. 그러면 현저상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십시다. 현재 가치 개수에 뭐가 있다? 저당 상수가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뒤에서 공부할 텐데 이거 지난번에 원금 균등 상환 저당 말도 안 되게 만들었어. 이게 금융론이랑 같이 세팅하면 쉽게 느껴지는 거고 금융론으로 띄어서 보게 되면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하여튼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뭐가 된다? 저당
상수가 되게 된다. 그럼 저당 상수에 대응해서 그 앞에 뭐가 있다? 1년. 그리고 이게 현재 가치 계수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이 뭐가 된다? 저당 상수가 되게 된다. 그리고 아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거하고 아까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은 어떻다? 역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어디서 써먹었냐면 여러 군데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시장론 파트에서 정보의 가치라는 것을 구하시오라는 거. 작년에 나왔는데 일단 무조건 제일 먼저 뭘 하자?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미리 구해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1년 또는 2년의 가치에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서 정보가 반영됐을 때 현재 가치를 구하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확률의 문제로 계산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곱해주게 되면 정보가 반영되지 않았을 때 현재 가치가 나온다. 그래서 두 개 차익이 바로 정보의 가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우리가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등을 따짐에 있어서 자, 그때 써먹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자, 장래 들어올 1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나중에 더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이 R이라고 하는 거, 이 R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투자자의 희망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얻어다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요 얘기랑 같이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뒤에서 보겠지만 순현가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에 있어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희망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얻어다 할인을 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그림을 잡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자, 일단은 자, 비교해서 검토할 거. 자, 이렇게 갔었죠.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계산 문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할 때 지난번에 나왔던 더러웠던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었지. 자, 지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요걸 가지고 이제 지문에서 여기 하나 나왔었어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크면 클수록 얻었다. 바로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작아진다, 커진다? 작아지게 된다.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얻었다. 작아지게 된다. 요게 이제 30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일시불의 현가 계수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3년이다. 그러면 1 플러스 R. 자, 어떤 특정한 금액을 1 플러스 R로 나누고, 다식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 이렇게 세 번 계산기 두들기면 되는 거지. 복잡시 이렇게 1 해놓고 나서 1 계산해놓고, 1 플러스 R의 N승, 3승에서 그 값을 구해서 1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3승하면 3번 나눠주면 되고, 4승하면 4번 나눠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실제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된다. 이걸 미련스럽게 막 외워갖고 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자, 1 나누기 2의 3승이다 라고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보자고요. 그럼 이걸 계산해내는 방식은 뭐라고요? 2의 3승을 계산한 다음에 1로 나눠준 게 아니라 1 나누기 2 해서 한번 나오겠죠? 다시 나누기 2 해서 또 나오겠죠? 또 다시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게 실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멍청하게 이걸 2의 3승을 다 계산해버려. 그러다가 나중에 놓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타이밍을 놓쳐버린다고. 시간이 1분이라는 시간밖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한번 삑사리가 나버리면 자기가 뭘 하는지 놓쳐버리면 얘기가 다 끝나버려. 그래서 이 나누는 방식 할 때는 무조건 3승이다. 그러면 3번 2로 나눠준다. 요렇게, 그러니까 계산기 뚫을 때 1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떻다? 딱 답이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2의 3승을 해서 2의 제곱은 예를 들어서 4고 그게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3번 나눠주면, 그냥 나누기 분모를 3번 나눠주는 식으로 하는 게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하는 게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다 찌할 데 없는 짓거리야. 시간 없어서 죽겠는데 그걸 신경을 쓰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3승으로 나눈다. 그러면 3번 나눠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화폐 시간자 가치라는 개념이 되고, 여기서 잔자 가지로 나오는 것이, 자, 이자율 얘기는 무조건
무조건 복리 이렇게 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자율은 이자를 붙이는 복리 방식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 비율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50% 상환을 쓰면 남아있는 게 잔금 비율이 얼마가 된다? 50%. 그래서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을 다 더하면 얼마? 100%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다 사이드 지문이야. 그래서 대부분이 얼마씩 이런 표현 나오면 일단 연금이라고 가야 되고, 그게 끄트머리에 현재 가치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자, 그 다음에 미래 가치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이걸로 끝나요. 이걸로 끝나. 그래서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미감적 현저상. 이 뼈대 잡아놓고 앞에 1년 붙여 시험장에서 써버리면 돼. 시험지에다가 미감적 현저상 딱 세팅해놓고 하면은 미래 가치 계수에 일시불 연금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가치 계수에 일시불 연금 나왔을 때 저당상수의 역수가 무엇인지 또는 감채기금 계수의 역수가 무엇인지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머릿속으로 외우려고 하면 뒤죽박죽 돼요. 제가 해봐서 지금 제가 주로 설명드리는 것들이 뭐냐면 제가 다 시행착오 겪어본 거야. 이걸 유창하게 줄줄줄 꿰어서 문제를 풀어야지. 개뿔 그런 거 없어요. 시험장 가면 시험지 보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미감적 현저상이란 뼈대 잡아주시고, 다시 공식 일시불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공식까지가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전부가 되고, 30배 때는 1 플러스 Rn 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공식에서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어떻다? 할인율을 이게 전체 값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이 정도가 어렵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폐 시간적 가치. 그래서 항상 외우실 게, 자, 미감적 현저상. 이래서 앞에 1년 붙여주시게 되면 공식까지 거의 다 커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든가 이런 공식은 안 물어보니까 어차피 그런 문식의 문제는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게 1년에 한 문제짜리 보통 지문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계산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되는 것이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 미감적 현저상, 그리고 공식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딱 요 정도면 역수 얘기까지 거의 다 완벽하게 커버가 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문에서 씩 얼마씩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야? 연금이라고 하는, 그 뒤에 현재 가치일지 미래 가치든 그 뒤에 문제 안에서 주어져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금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이었고요. 이제 두 문제 가까이 구성이 되는 것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릴 주제가 지금 7년 동안 나왔던 문제 중에 한 문제만 약간 어리버리하게 못 풀고 나머지는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뒤지게 해야 돼. 더럽게 쉬워 이것도. 자, 입출 이걸로 얘기 끝나버립니다. 입 빼기 출과 임 나누기 출. 입 빼기 출하고 임 나누기 출. 이걸 갖고 문제를 낸다니까. 해서 예를 들어서 순현가법이라고 하는 것. 자, 일단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다. 해서 1년 후 들어올 1억과 현재 1억 원 같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 그래서 아까 일시불의 현가 계수에서 공식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이 공식을 보통 활용, 연금까지 내버린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해서 현재 가치로, 미래 들어올 수입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주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현재 가치 외워야 된다고. 자, 유입 빼기 유출. 이 유치한 걸 낸다고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바로 자, 순현가라는 개념이 된다. 그래서 들어온 금액이 나간 금액보다 더 크게 되면 순현가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이 투자 안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 빼기 출, 유치 찰나는 얘기입니다. 입 빼기 출이라고 하는 거. 입 빼기 출. 근데 이놈들이 문제 구성할 때 유입, 유출 이런 표현을 쓰다가 어쩔 때는 수입, 지출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그저 기억할 게, 아니 경우수를 따지면 안 된다고.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 우리가 공통적인 요소를 잡아내셔야 돼.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순현가. 그래서 문제는 이거지. 지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은 별로 필요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현재 가치로 환원하려면 뭘 공식을 써야 된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써야 된다. 1년 후, 2년 후 들어올 1억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때 R이라고 하는 거 출제 포인트죠. 투자자의 희망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얻었다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같은 투자 대안이라 할지라도 1년 후 1억이 들어온 투자 대안이 있다 하십시다. 근데 투자자가 얘기를 하기를 나는 20% 있어야 투자할 거야 라고 희망한 사람이 있고 나는 10%만 돼도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년 후 1억이라는 금액이 들어온 건 마찬가지인데 투자자에 따라서 그게 작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크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겠다. 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이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 있다 하십시다. 1년 후 1억이라는 금액이 있다라고 했을 때 좀 단순화시키면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10%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1.1 자, 1 플러스 0.1이 되는 거죠. 1승이니까 1.1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데 자, 1억을 얼마? 1.1억 나누기 1.1로 한 값이 10%의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희망한 사람이 이 계산은 금액이 될 테고 나는 20% 희망을 해. 그러면 1 플러스 RNC니까 1.2로 나눈 값. 그래서 같은 1억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1.2로 나눠서 이걸 현재 가치로 계산하고 누구는 1.1로 나눠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자, 순현재 가치로 환원을 함에 있어서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의 희망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야, 이런 투자 대안을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딱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는 그 지점을 가리켜서 순현가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15%의 수익률을 꿈꿨어. 근데 하다 보니까 들어올 금액과 나간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똑같아지게 되더라. 유입과 유출이 같아지면 이게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기서는 두 가지 입 빼기 출이고 특히 입 들어올 때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뭐를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하나 받고 아까 요구 수익률이 뭐였어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요구 수익률이라고 정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자, 지금 수익성 지수 입 나누기 출이 되게 된다. 이걸 또 출 나누기 입 이렇게 하거나 또는 입에 대한 출의 비율 틀렸어? 출에 대한 입의 비율 이렇게 유치차라는 걸 갖고 낸다고 그저 모든 문제가 2분의 1을 똑바로 읽을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본다고.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뭐 겁나 복잡한 걸 생각해 미쳐버리는 거야. 실제 문제는 유치차라네. 차라리 한 중학생들 데리고 가르치면 훨씬 애들이 빨라. 그냥 2분의 1을 읽는 방법. 근데 성인들이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근데 2분의 1을 못 읽잖아. 그러면 읽는 걸 외우셔야 된다고. 이게 진짜 유치한 걸 낸다니까요. 문제 한 80%에서 90%가 유치의 극치를 내. 근데 사람들이 공부는 더럽게 안 하면서 2분의 1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자꾸 어려운 걸 찾아보려고 그래. 지문 봐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되게 간단해. 입 나누기 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출에 대한 입의 비율. 마찬가지야. 지금 들어올 돈이라고 하는 거 1년, 2년, 3년 차에 나누어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할 것. 이때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자, 입이 출보다 크게 되면 뭐가 되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라고 할 거. 입과 출이 똑같아지는 그 시점을 가리켜서 바로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 그래서 자, 이제 논의할 쟁점 이런 경우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것은 어떤 자, 투자 대안에서 앞으로 수입 들어오게 될 그림이 쭉 세팅이 돼 있을 때 자기가 직접 자신의 희망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 계산을 해봐서 이게 순년가보다 0보다 순년가가 0보다 크니까 난 투자할 거야. 순년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니까 투자할 거야. 또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니까 순년가가 0보다 작으니까 투자 기각 결정을 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바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이게 좋았어. 근데 갑자기 IRR이라고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 자, 요거는 좀 짜증이 나. 왜? 내가 투자자인데 얘는 부지런한 애가 아니야. 그래서 다른 투자자가 어떤 투자 대안에서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를 먼저 계산을 해봐야 돼. 지금 수익성 지수라 순현가는 다른 놈이 계산을 했던 말았던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유입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내서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게 순현가법이고 수익성 지수법이야. 그러니까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이라는 개념은 앞에 다른 투자자가 침을 발랐던 말았던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유입 들어오게 될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서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야. 딴 놈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말든 간에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나의 희망 수익률이 10%니까 나의 희망 수익률이 5%니까 나의 요구 수익률이 20%니까를 가지고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바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부 수익률법은 얘가 딴 애가 먼저 침을 발라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안 할래. 이렇게 제낀 투자 대안을 가지고 거지새끼처럼 가가지고 쓱 보니까 더럽게 게으른 얘야.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게으른 애가 딴 애가 손년가가 0이 되니까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니까 나 투자 안 할래. 남는 게 없으니까 라고 판단을 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사안을 보면 이런 식이야. A라는 투자 대안대에서 지금 순현가가 0이 됐어. 갑이라는 사람이 순현가를 계산했는데 순현가가 0이 됐어.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갑은 요구 수익률을 10%를 투입을 해봤어. 10%. 갑이 이 투자 대안에서 나는 10%의 수익률을 꿈꿔. 근데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유입하고 유출이 금액이 똑같아져 버리더라. 그러면 갑은 어떻다? 투자 기각 결정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겠죠. 본전인데 뭐하러 하겠어. 근데 지나가는 을이 보니까 순현가가 0이 됐다고 그러네. 또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수익성 지수가 얼마? 1이 됐다고 하는 투자 대안이 있어. 근데 나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박한 영혼인 거야. 어디 보자. 도대체 몇 프로를 희망했길래 딱 본전이 떨어진다고 했을까? 10%? 왜? 이놈의 새끼 도둑놈이네.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요즘 은행 가도 2%도 안 주는데 나는 5%만 투자 이익이 발생해도 다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다시 지금 다른 애가 침 발라서 10%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제로가 됐고 1이 됐다고. 그러면 나는 8%만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가 뭐냐면 딴 애가 침 발라가지고 0이 되거나 1이 돼서 나가리가 됐던 투자 대안이야. 그런데 나는 8%도 충분히 투자할 건데 뭐하러 계산을 복잡하게 하냐고. 딴 놈이 미리 다 계산해 놓으면은 나는 마지막 결론만 갖고 쇼부를 보겠다 라고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랄까 얍실하게 뒤에서 뭐 거지새끼처럼 계산하기 싫으니까 공부 못한다고 그랬잖아 얘가.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공부 더럽게 계산하기 싫다는 얘기야. 그래서 딴 애가 10%의 투자 수익자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할인을 해보니까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됐을 때 그럼 나는 나의 희망 수익률은 8%니까 그럼 나 2% 남네? 그럼 난 투자 결정을 할 거야. 또는 나 12% 희망하는데 안 되겠다. 이거는 투자 기각 결정해.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얘는 앞에 얘기랑 수익성 지수나 순현가법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얘는 직접 걔 노가다해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직접 자신이 할인이라는 과정, 계산을 다 해봐야
되는 것이고, 내부 수익률법은 딴 놈들이 다 해가지고 0이 되고 1이 됐을 때, 즉,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합을 같게 한 확률. 예를 들면 아까 10% 있는데 이게 1이 되고 0이 됐다. 그러면 이걸 내부 수익률을 얼마로 부른다? 10%라고 부르게 된다. 근데 나의 요구 수익률이 나는 8%야. 그러면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할고 나 요구 수익률이 12%다. 투자 안 해.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용어의 정의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이걸 갖고 유치하게 순현가가 1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0이 되는 할인율. 유치 찬란하게 내고 지자리야. 해서 맥락을 보면 유치에 극치라니까 어디 가서 중개사 점 따고 나서 고개 빳빳이 들고 그까이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 그냥 되게 유치한 거야. 되게 유치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한 번도 공부를 안 해서 이게 지랄 같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물어보는 것들은 한 그냥 70점에서 80점 나올 수 있는 그 점수의 실력이란 건 대단히 유치 찰나는 걸 내. 근데 그럼 다 위에 뭐 붙을까? 중간에 개소리들이 막 들어가거든. 막 그냥 개가 멍멍 이렇게 이런 중간적으로 막 개소리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자,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마을버스에 개를 안고 타더라고. 근데 아니 뭐 난 관심 없지.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개 안 돼요. 그래서 강아지 안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데리고 다시 내려가시더라고. 난 너무 궁금했어. 아, 저 개를 데리고 어디까지 걸어가야 되나? 환장하겠다.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그래서 뭐 개도 덥겠지만은 사람도 이게 무슨 이렇게 뭔 얘기하고 있죠? 개가 지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개가 짖나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 근데 모질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개가 짖으면 같이 무릎을 꿇고 하면서 같이 짖어대.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모질이. 시험 문제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모질이가 안 되려면 외웠던 몇 개를 가지고 내가 아는 거 요거 체크해야 되지. 개가 짖으니까 같이 무릎 꿇고 개를 짖으니까 개가 꼬리를 치니까 지도 꼬리를 쳐요. 많습니다. 수험장 가시면 시험장 가면 진짜 많습니다. 개 짖는다고 같이 머리를 쥐어 싸매고 나서 왜 얘가 뭐라고 멘트를 나한테 하나? 상태가 불량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유치하고 기초적인 개념들을 계속 문제를 구성을 한다. 대신 중간에 말 어렵거나 이런 것들은 답이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번 봐서 모르면 두 번 봐도 모르고 세 번 봐도 모르고 어차피 모를 거니까 미련스럽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좀 대가리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것들, 무난한 것들을 잘 맞춰야 된다. 그래서 다시 유치차라는 얘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합을 같게 하는 할인율.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전문용어로 남이 침 발랐다가 버린 할인율, 버린 거. 그걸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 내부 수익률이 정해지게 되면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요구 수익률은 자신의 희망 수익률이야.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내부 수익률보다 작다. 그러면 투자 결정을 할 테고,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 더 크다. 내부 수익률보다. 그러면 당연히 투자 기간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 다 끝났어. 입 빼기 출이 뭐가 되고 순현가. 그때 입이라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어떻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다. 그 다음에 입 나누기 출이라고 하는 것이 수익성 지수. 이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요구 수익률. 여기서 이 입 빼기 출과 입 나누기 출 얘기로 거의 다 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어려워하시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이건 바로 할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딴 놈이 할인해서 에이 0원이다 1이다 해서 꽝 나 안 할래 라고 했을 때 살짝 낑겨가지고 나는 머리도 나쁘고 계산도 하기 싫으니까 난 조금 욕심을 줄여서 저 정도면 투자할 거야 또는 투자 기간 결정을 할 거야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 뽑는다고 맨날 똑같이. 그래서 계산할 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고 개소리야. 따로 할인을 안 해. 얘는 계산 못하는 애야. 산수가 싫은 애야. 딴 애가 한번 할인해서 나가리 시킨 그 투자 대안에 대해서 같이 줄 서서 그럼 나는 할래 안 할래 이런 판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여기서는 할인한다.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부 수익을 보면 따로 이 할인율을 자기가 직접 할인을 하지 않는다. 계산 더럽게 못하는 애, 수학이 싫은 애. 그래서 남들이 계산할 때 침만 발라서 돈이 있으니까 자기가 결정을 하는 이 아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거. 이 정도로 보셨고요. 이제 비교하는 거 볼까요? 자, 지금 순현가하고 수익성 지수를 비교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자, 의사결정이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 자, 다르니까 뭐 여러 개 방식을 해놨겠지. 달라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순현가하고 내부 수익률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하지 마. 나머지 다 필요 없고 뭐가 더 우수하다? 바로 순현가법이 더 어떻다? 우수하다. 왜? 머리 좋은 애가 했던 거잖아. 직접 할인도 하고 개노가 됐던 거야. 그래서 순현가법이 뭐보다 우수하다?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만 된다라면 순현가법을 수익자 바로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을 한다. 더 이상 가시면 안 돼. 여기서 자 뭐지? 한두 개 주제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내면 그냥 틀리다는 문제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쉬운 것들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좀 숙달이 되시잖아요. 지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뭐 설명에 길게 드렸는데 실제 공부하실 때는 한 5분, 3분이면 다 끝나요. 이거 하면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이게 틀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이걸 속달하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나중에 기출을 보든 뭐 예상 문제를 보든 그렇게 가셔야 돼. 다 부질없는 짓거리야.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못 풀어 사람들이 공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 보셨고 30분 갖다 진행합니다.